조국 장관이 물러나니까 지금 온통 이 사람한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한 상황들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반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고, 이종걸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반 사퇴서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자 윤 총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물러나실 거냐라고 물었더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즉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제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평소에 대화하실 때 내가 정무 감각이 없어서 라는 말을 어떨 때 쓰세요? 최단비 변호사님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정무감각이 없다는 것은 지금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아니면 상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인 것은 본인이 이러한 검찰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이것이 본인의 검찰에 대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사라고 하기에는 본인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예를 들자고 한다면 처음에 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도 현재 여당이 얘기했던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제 최고의 청문회에서 많이 나온 말이 법과 원칙입니다. 즉 본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국정감사는요. 10시간 정도 열렸는데 거기서 윤석열 총장 이름보다는요, 조국이라는 단어가 116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국정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끈한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걸 짚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아니 되니까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공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이거는 좀 생경한 모습이에요.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의원하고 지금 세게 붙었습니다, 윤 총장이. 네,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잉 기소가 아니냐, 즉 공소장이 이제 몇몇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은 백지 공소장이 아니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무리해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였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구체적으로 수사를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렇다고 하면 현재 패스트트랙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패스트트랙은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 도입과 관련되어서 패스트트랙 올렸는데 이때 사보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 의원들 간에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출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관련된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기소를 할 것이냐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의 질문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본인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치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과 연결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 두 가지가 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두 가지는 계속해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발끈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요, 검찰이 2달 가까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온 게 대체 뭐냐?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도 나왔습니다. 관련 답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좀 우스갯얘기지만 검찰이 뭐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아하, 내용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 근데 저거는 김경환 아나운서 꼭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 같긴 합니다. 예, 뭐 일단 뭐 누구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떠오르는 인물과 발언은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 말이 있는데요. 9월 3일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40여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이 됐다.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라는 발언이 좀 연상이 되죠. 사실 저 발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 저 발언 나왔을 때 박성배 변호사 일각에서는 뭐야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수사 내용을 밝히는 것,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 밝히는 것도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늘 있어 왔었죠.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 사문화된 조문이었습니다만 사실상 문제는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자체적으로 지난 10일에는 전문 공보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보 담당 검사를 지정해 두고 이 공보 담당 검사를 통해서만 수사 내용을 일부 제한적으로 밝힐 것이다. 즉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수사 관련 검사 그리고 수사 관련 당사자들이 수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밝히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지침을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외부에서 알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진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을 뿐인 상황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기소가 되고 난 뒤에는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가 온전하게 밝혀질 것이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 나왔을 때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언제는 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너무 많이 언론에 흘려서 문제다 했는데 이제는 별 내용이 안 나오니까 뭐 털어서 뭐 나오는 게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이 흘러가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요. 발끈한 버럭한 포인트는 또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총장 좋습니다. 때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철희 의원이 다소 좀 당황했던 표정도 보이긴 합니다만 저 답변을 기대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 정부 세 개 중에서 어디가 가장 그나마 중립성이 보장되느냐라는 질문에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현재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네. 현 정부가 이 검찰 중립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적합한 정부다라는 답변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고 그것은 그 답변이 나왔으면 지금 현재 수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의 수사가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외압이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질문들을 이어나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지만 결국은 그 질문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라고 했으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의 답변 중에서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할 때에도 별 관여가 없었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답변으로 그러니까요. 들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철희 의원만 질의를 했던 이철희 의원 머쓱한 게 아니라 약간 이 정부 여당 차원에서 상당히 아픈 대목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저 답변을요. 그런데 어제 윤 총장이 발끈한 대목은요.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같은 지면에다 해 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국 BBC가 선정한 올해 여성 100인에 당당하게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되신 이수정 교수님. 윤 총장의 이 표정은 참았습니다만 분노가 좀 묻어나고 있으면 한겨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겨레 기사를. 네, 뭐 한겨레 기사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네네.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더군다나 네. 이제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변론의 기회라도 일단 취재를 하려면 양쪽을 다 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기사를 냈다. 그것도 일면에다가 네. 그리고는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이제 직위까지를 비판하면서 이제 낸 거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저렇게 이제 분개하는 입장이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저에 대해서 뭐 어떤 기자가 악성으로 기사를 내면 저도 이제 고소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렇게 격분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그 뭐 문장이 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처벌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난 사과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이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네.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것은 이제 이 사례는 앞으로도 취재를 할 때 어떤 뭐 지금 꼭 뭐 정치권에 있는 인사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어떤 이슈에 주인공이 있으면 그러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론의 기회를 꼭 주고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윤희 프로펠러님,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 기사와 제목처럼 다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10시간 동안의 국감을 받는 태도를 봤을 때 어떤 게 좀 읽히셨어요? 이건 진짜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네. 행동을 저희는 사실 발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랬을 때 본인이 대방어 자세를 취하시다가 얘기를 할 때면 오픈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자기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자신의 소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많고요. 버럭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톤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자신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걸 통제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얘기할 때 보면 자세를 움켜쥐고 있다가 다시 업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들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 자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소신껏 발언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초미의 관심이었던 대검 국감도 끝났고요. 아무튼 윤석열 총장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금의 수사가 모든 수사가 끝났을 때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길 기다릴 거예요. 살아있네. 네. 정의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